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편은 또 최신 기사로 보는 재무설계,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최근에 또 이 재무설계 관련해서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면 이게 무슨 이런 기사가 있는데 좀 돈셰프에서 좀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 좋겠다, 좀 다뤄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들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강주성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기사를 또 몇 개 가지고 나오셨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그 기사는 연금, 이제 노후소득 은퇴가 시작되면 이제 연금이 사실은 가장 든든한 노후소득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사 보니까 뭐 오늘 첫 기사로 이제 국민연금만 믿다간 쪽박, 은퇴자 소득 절벽 해법이 절실하다, 이런 기사인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작년이죠. 2024년 12월 달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2028년에 된다고 했다가 이제 또 2026년에 된다고 했다가 이제 2024년 12월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했거든요. 초고령 사회는 전체 인구의 만 65세 이상의 인구가 20%가 넘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처럼 이제 정말 고령화의 길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장 앞으로 이슈가 될 내용들이 결국에는 뭐 노후 관련된 이슈, 노인들 정책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사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쪽박 이러면 이제 너무 약간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네.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녀 교육이나 또 주택 자금 뭐 그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노후 자금을 준비를 많이 못 하셨어요. 네. 사교육비가 워낙 이제 높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연금 하나 있고 집 하나 있으신데 국민연금이 이제 생각보다 많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을 하는 연령과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연령의 그 갭 차이가 또 있는 거죠. 보통 은퇴 크레바스라는 표현으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금을 좀 빨리 개시를 해라, 기존에 연금 가입했었던 연금을 개시를 빨리 해라, 아니면 국민연금도 좀 빨리 개시해라,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뭐 그런 기사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연하게 좀 은퇴 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뭐 한 5년 사이에 이제 좀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아니면 연금을 조금 더 가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 되어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워낙에 차이가 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책적으로 뭔가 제도화 시켜야 된다든가 아니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에 맞춰서 최근에 이제 또 이슈되는 것들이 뭐냐면 정년 연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 뉴스 틀면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정년 연장을 해야 된다. 왜? 다른 나라들은 이미 계속 늘리고 있다라는 건데, 또 한쪽에서는 정년 연장을 계속하면 젊은 세대가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신규 취업이.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는 어떻게 하냐면, 정년이 돼서 퇴직을 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취업을 또 해주는 그런 대기업들도 네.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또 젊은 또 분들이 취업을 했다가 또 빨리 이직하는 경우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도 또 그 또한 하나의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이제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럼에도 좀 잘 지혜를 모아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요 기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기사 보면 이제 소득 절벽, 그러니까 소득 크레바스가 이제 가팔라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60세 정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명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좀 빨리 이제 정년 퇴직하게 되면 네. 국민연금 개시되는 뭐 예를 들어 65세라고 치면 너무 이렇게 기간이 또 길어지고 네네. 여기가 이제 크레바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우리 재무상담 그 고객분들 많이 상담하면, 직장인들 네, 상담하면
그 크레바스 기간에는 그럼 생활비가 어떻게 됩니까? 뭘로 주로 많이 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크레바스 기간이 생각보다 이게 짧지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주 큰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한, 특히 대기업을 다녀도 금융권에 계시거나 건설 쪽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빨라요. 이게 퇴직이 빨라서 그분들은 오히려 나와서 뭐 우리가 쉽게 아는 이제 뭐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하셨던 것들을 살려서 뭐 아시는 분의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보통을 많이 하시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또 성공을 담보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그 부분 뒤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크레바스 기간에 퇴직연금이 좀 활용이 좀 뭐 되기도 합니까? 근데 퇴직연금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늦게 받아서 이게 수령액을 좀 키우려고 하는 또 니즈들도 있는데. 네, 워낙에 이제 이게 준비된 연금 재원 자체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또 퇴직을 하는 시점이 또 자녀의 결혼 시점하고도 이제 많이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퇴직연금이 뭐 연금으로 쓰이면 그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조금 뭐 먼저 받냐 늦게 받냐 뭐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깨서 결혼 자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시는 행복한 분들은 또 이제 이게 계산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단에 10년은 또 연금을 받아도 퇴직소득세가 한 30% 정도 줄어들지만 10년이 넘으면 40%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금 미연 이제 효과가 있다 보니까 또 최근에 워낙 증시가 뭐 국내든 해외든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내가 굳이 지금 찾아야 되냐 받아야 되냐 좀 내가 더 여기서 이 자금을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잘 자라게 해서 나중에 좀 더 많이 받으면 어떠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기사에 보니까 개인연금 적립금 추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긴 했네요. 네, 여기서 기사에서는 연금 저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하지만 연금저축이어도 워낙에 이제 직장인들의 세액공제 한도가 있잖아요.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는 많이 신경을 안 썼기도 하고 또 금액이 워낙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액공제 한도액 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IRP든 아니면 개인연금이든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사에도 보면 이제 그 32세 이모신데 매년 400만 원을 이렇게 개인연금에 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32세 그러면 연금을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또 이분들이 부모님을 세대분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준비하지 않으면 또 나중에 힘들어지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릴 나이부터 연금에 이제 큰 금액을 이제 넣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연금도 이제 이렇게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보험사의 비과세 연금도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다양하게 상품들을 선택해서 가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운용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공적 연금의 어떤 그 사각지대를 젊은 세대들은 이제 부모님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좀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 30대 아까 초반 이런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30년이 지나면 지금은 이제 2033년부터 65세부터 연금 개시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30년 지나면 뭐 70세 연금 개시된다거나 이게 연금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크레바스 기간이 또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빨리 이제 어쨌든 개인연금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이 됐건 비과세 연금이 됐건 관심들이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기사인데 연금 받아도 생계가 곤란하다. 일하며 연금 받는 노인이 역대 최다다. 최근에 흔히 좀 볼 수 있는 일 같은데요, 이거는? 네, 요즘에는 뭐 퇴직을 하신다, 그러니까 은퇴를 하신다는 개념이 퇴직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퇴직을 하고 나는 이제 연금으로만 받겠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기사에서도 보면은 연금 수급액 중위수가 46만 원이에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50만 원 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세종시인데 84만 원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의 받는 연금이 얼마나 적은지 이제 이 기사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일 많이 받아도 84만 원이고 평균이 50만 원이라면 그걸 받아서 생계를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기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을 하는데 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퇴직을 하시면 더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정부에서는 고령자 취업을 하면 뭔가 더 세제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5년에 최근이죠. 교보생명 퇴직연금 컨설팅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걸 했냐면 연금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가장 먼저 줄일 지출이 뭐냐. 이제 이런 이제 약간 좀 재미있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1등이 뭐였냐면 42%인데 외식하고 취미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금이 적게 들어오면 외식하고 취미를 줄이겠다. 그리고 2위가 뭐냐면 36%인데요. 여행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3위가 건강관리 소비를 하지 않겠다. 뭐 건강관리 되는 그런 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조제. 이거 18%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뭐 4위는 주거비를 쓰지 않겠다. 3%. 그리고 5위가 자녀 지원을 하지 않겠다가 1%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연금 예상보다 적게 들어와도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연금이 줄어들어도 아끼거나 줄이거나 할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런 어떤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이게 여기 기사에 보면은 재밌는 게 이거거든요. 연금 종류별 평균 수급 금액.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암시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직영연금이 266만 2천 원이에요. 직영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공무원연금, 네. 군인연금, 사학연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퇴직연금이 115만 2천 원. 네. 그래도 퇴직연금이 있어야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연금을 상쇄한다. 그리고 뭐 개인연금,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주택연금이 128만 3천 원이에요. 네. 그리고 농지연금이 136만 7천 원이고. 그러니까 뒤에 또 기사를 또 같이 이야기하겠지만 주택연금은 결국 이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고, 농지연금은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거나 오래 근무하셔서 퇴직금 받은 걸 퇴직연금으로 받으시는 분들, 그나마 이런 분들이 그래도 15만 원에서 136만 원까지 국민연금 제외하고도 이제 더 받으시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것들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국민연금만으로는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 기사에 보면 2023년 연금 통계 결과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면 현재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836만 명이고, 이 중에 58.5%인 478만이 연금을 하나만, 그러니까 연금을 기초 국민 직역연금, 뭐 주택연금 포함해서 11종의 공사적 연금 데이터를 가지고 받는 연금 수급 받는 사람 중에 58.5% 478만이 연금을 하나만 수령하는 네, 맞습니다. 단일 수급자고, 41.5%는 358만 명인데 두 가지 이상의 연금을 동시에 받고 있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많은 조합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가 35.3%. 이건 뭐 연세 드시면 뭐 받는 거니까. 국민연금하고 개인연금 조합은 2.2%에 그쳤다. 이게 이 부분이 제가 좀 이해가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이거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이제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가입했던 개인연금은 보통 한 10년 정도만 받으세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종신토록 받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연금 크레바스가 있다 보니까 그 자금들을 이제 다 앞으로 당겨서 받게 되다 보니까 정작 65세에 내가 연금 수급으로 살아가야 될 시점에는 이 연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우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돈들을 모아서 실은 자녀를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조합이 2.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을 수급하면서 이게 부족하니까 경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보다 또 가장 가까운 또 일본 살펴보면 최근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노인들이 연금이 거기도 부족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지역에 리조트에 취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리조트에서 일을 하세요. 한 달, 뭐 3달,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1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하냐면 리조트에서는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워낙 젊은 분들이 리조트에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리조트는 다 외곽에 있잖아요. 네. 주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셔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침구 정리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돈을 벌죠. 근데 평균 버는 돈이 한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돈을 벌고 쉴 때는 그 지역을 여행 다니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해외 한 달 살기 뭐 이런 이제 또 연구도 하시고 뭐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일본은 많이 하고 있다고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프랜차이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프랜차이즈를 하셔서 성공하시거나 잘 유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면 한 5명 정도만 가게를 그래도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폐업률이 높죠 요즘은. 네. 그리고 한 2-3명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뭘 하시냐면 그 택시 기사를 또 많이 하세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택시 그러면 이거 내가 뭐 택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왜냐하면 택시 면허를 따고 택시를 사면 이걸 나중에 팔 수도 있거든요. 네. 팔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괜찮으면 내가 시간을 내가 정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용에 대한 로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3분 정도가 다 택시를 하시는 거죠. 저도 그래서 강의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네,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한번 다뤄봤고요. 국민연금만 믿다가 쪽박.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 사실 준비가 더 절실하다. 그리고 언택크레바스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전 그리고 실제로 이제 퇴직 연령이 좀 빨라지면서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언택크레바스 기간인데 그때 이제 뭐 경제활동이나 뭐 다른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후 설계, 은퇴 설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은 반드시 이제 플랜이 좀 이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백기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주신 전문가 강주성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